원일이 TV 77번째 이야기입니다. 5월 마지막 주 월요일 아침입니다. 지난 한 주 윤미향과 정의연 사태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죠. 이번 주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오늘 2차 기자회견 하실 예정이고 윤미향 당선자도 별도 기자회견을 한다 소리 들리고 검찰 수사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윤미향의 남편 김삼석 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떤 재판인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윤미향의 남편 김삼석 씨가 2018년에 기소가 됐습니다. 공갈 갈취 혐의예요. 피해자는 수도권과 충청권의 16개 대학이고 김삼석 씨는 2005년에 수원시민신문이라는 걸 창간을 했습니다. 발행인 겸 편집인입니다. 2013년에서 2018년 사이에 대학들에게 정보 공개를 청구했어요. 열흘 안에 자료를 내놔야 되는데 도저히 내놓을 수 없는 엄청난 양의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수법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2013년도에 모 대학 문화홍보처 세부 예산 지출 내역 및 지출 증빙 자료 일체, 국제부총장실과 재정부총장실 세부 예산 지출 내역 및 지출 증빙 자료 일체, 대학 발전기금 세부 내역 일체, 이런 식입니다. 대학의 예산과 재정의 투명성을 밝혀라. 어디다 썼는지 내역 밝혀라 이겁니다. 대학 홍보과 직원들이 만났죠. 김삼석 씨를. 대화 내용이야 뭐 뻔하지 않습니까? 광고비조로 300만 원을 주면 정보 공개 청구를 취하하겠다. 돈 안 주면 기사 쓰겠다. 대학은 2014년 4월에 김삼석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정보 공개 청구는 취하됐죠. 김삼석으로부터 이런 피해를 입은 곳이 대학 16곳입니다. 검찰이 판단한 피해 금액은 6,033만 원. 검찰은 김삼석을 공갈 혐의로 기소를 한 겁니다. 1심이 지난해 6월에 나왔는데 징역 1년 실형 선고였어요. 공갈 갈취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1심 판결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언론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정당한 권리 행사인 것처럼 정보 공개 청구를 한 후 광고비를 약속받으면 취하하는 방법으로 돈을 갈취했다.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 징역 1년 선고. 해석의 필요가 없는 딱 떨어지는 판결문입니다. 그런데 2심 항소심의 판단은 달라졌습니다. 무죄를 선고했어요. 판결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김삼석이 정보공개 청구 후 광고비를 받고 더 이상 정보공개 요구를 하지 않은 건 사실이다. 당초부터 공갈의 고의가 있었는지 알 수 없고 대학들도 김 씨의 언동에 겁을 먹고 광고비를 지급했다고 볼 수도 없다. 이게 무슨 뜻인지 다시 읽어보고 또 읽어봐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광고비를 받고 더 이상 정보공개 요구를 하지 않은 건 사실이다? 그럼 광고비 한 번 받고 약속대로 끝냈으니 참으로 신사적 아니냐, 그러니 무죄다? 이 뜻일까요? 대학들도 김 씨의 언동에 겁을 먹고 광고비를 지급했다고 볼 수도 없다? 이 대목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대학 니들이 뒤가 구리니까 알아서 돈 준 거 아니냐? 공갈 갈취라면 강압적으로 돈을 뜯겼어야 하는데 대학들이 좋은 게 좋은 거다 식으로 자발적으로 광고비를 냈으니 공갈은 인정하기 어렵다. 아마도 판결의 취지는 이거 아닌가 싶습니다. 피해 대학들의 반응은 이게 뭐야, 황당하다, 황망하다 이렇더군요. 이 판결대로라면 기레기들이 더 달려들 거다. 대학은 돈 뜯길 수밖에 없다. 하소연을 하지만 소용없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무죄로 났으니까요. 판결을 내린 대법원 일부 주심이 김선수 대법관입니다. 2018년 8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고 판검사 경력 없이 변호사 경력만 가진 최초의 대법관. 민변 회장 출신이고 노무현 정부 때 사법개혁 비서관으로 청와대 근무 경력이 있고 그 당시 비서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어떤 분인지 알겠습니다. 판결 시점이 묘하게 겹쳤습니다. 남편 김삼석의 대법원 판결하고 부인 윤미향의 회계부정 의혹, 그 두 가지의 시점이 겹쳤어요. 남편은 대학의 회계 투명성 밝혀라 요구해서 돈을 뜯어냈고 부인은 국민성금 걷어서 회계 투명성이라곤 1도 없이 30년 동안 살아온 게 문제가 된 겁니다. 부부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참으로 독특하고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이 판결을 보면서 든 생각은 이겁니다. 예산 집행 내용 내놔라. 안 내놓으면 기사 쓴다. 광고비 300만 원 주면 안 쓸게. 그렇게 돈을 뜯어낸 행위가 형사법상 공갈이냐 아니냐, 법적인 판단, 이건 국민에게 중요치 않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건 언론의 취재윤리, 언론인의 몸가짐과 도덕 기준, 그에 대한 판단은 어디로 갔냐 이겁니다. 언론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될 취재윤리와 도덕 기준으로 봤을 때 윤미향의 남편 김삼석은 언론인일까요? 기레기일까요? 이 질문이 여전히 남는다 이겁니다.
윤미향, 김삼석 부부는 탈북자들과 인연을 많이 맺고 살아왔더군요. 탈북자들을 돕고 살아왔나 싶었는데 2016년 북한 식당 여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 때는 이해하기 힘든 언행을 했다고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민변 변호사들과 함께 탈북 여성들과 지배인에게 정대협의 기부금을 지급했다. 그러면서 재월북을 종용했다. 돌아가라 북으로 다시. 김삼석은 그러면서 수령님이란 호칭을 사용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친여 방송인이라는 김어준이 나섰습니다. 윤미향과 김삼석을 옹호하고 나선 건데 습관처럼 자주 하는 표현 있죠. 냄새가 난다. 이런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확인되진 않았지만 이런 거 아닐까요? 냄새가 나는데. 이런 식의 음모론입니다. 김어준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론몰이에는 항상 공식이 있다. 돈, 섹스, 간첩. 이 세 가지를 돌려가면서 쓴다. 돈을 해먹었다고 하다가 어느 정도 먹힌다고 생각하니까 이젠 간첩으로 몰고 간다. 그랬습니다. 윤미향, 김삼석 부부에 대한 언론 보도를 간첩몰이로 규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한 말이 냄새가 난다 였습니다. 조국 사태, 황운하, 최강욱 사건, 그리고 윤미향, 김삼석 사태까지 김어준이 속칭 쉴드 쳐주는 거 뭐 새삼스럽지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 그랬잖아요. 나 편파적인 거 몰랐냐고. 나 원래 편파 방송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대놓고 그래 왔으니까 새삼스럽지 않다 이겁니다. 조국 때는 별거 아닌 걸 가지고 검찰이 나댄다 그랬고 윤미향, 김삼석 사태에선 냄새가 난다 이럽니다. 간첩몰이 공작의 냄새가 난다 이거죠. 그런데 어떤 언론도 어떤 국민도 윤미향이나 남편 김삼석이 간첩이라거나 종북이라고 지적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저 회계가 안 맞는다. 돈이 안 맞는다. 할머니 성금이 탈북자들한테도 갔다. 근데 돈 받은 탈북자들이 윤미향, 김삼석, 민변 변호사로부터 재월북하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언론은 이 사실관계를 보도하는 건데 김어준은 갑자기 논리적 점프를 합니다. 냄새가 난다. 간첩몰이, 여론몰이 공작이 시작된 것 같다. 김어준이 매번 반복하는 음모론의 전형입니다. 진중권 교수는 이런 김어준을 걸어다니는 음모론이라고 명명을 했더군요. 일단 우리 편, 상대편, 진영을 갈라칩니다. 상대편을 공격하고 우리 편을 방어하는데 음모론만 한 게 또 없죠. 2012년 대선 직후 부정선거 음모론, 이번 총선 직전 야당 공작설. 김어준의 음모론은 진보 진영의 큰 정치적 자산입니다. 그 공적 무시 못합니다. 엄청난 공을 세운 거예요. 총선 압승 이후에 김어준 방송에 민주당 당선자 18명이 줄지어서 출연한 거 이거 우연 아닙니다. 방송계에는 그런 예는 없습니다. 친문 핵심, 친문 실세, 김어준의 방송 출연은 민주당 당선자들에게는 영광이자 눈도장 그 자체다 이겁니다. 찬조 출연하는 유시민은 매번 결정적 순간에 활용 정점을 찍어줄 뿐이죠. 김어준, 김삼석, 유시민, 언론인이냐 아니냐 이거 무의미한 논쟁입니다. 국민들은 그들을 언론인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본인들도 굳이 스스로를 언론인으로 불러달라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 듣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을 대변해주면 그게 중요한 거지. 언론의 덕목, 품격? 그게 뭔데? 중요치 않은 겁니다. 그들한테는.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친여 스피커들은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성공한 건 맞습니다. 언론을 접수했고 장악했고 여론을 좌지우지하고 있으니까요. 과거 보수 정권 때도 언론은 정권의 나팔수라는 비판을 받았죠. 정권 비판 제대로 못했고 감시 기능 제대로 못했죠. 부정 못하겠습니다. 그거는. 일부는 아예 출세하는 기회로 활용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과거 대다수 언론인은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부끄러워했고 조금이라도 덜 해보려고 몸부림쳤다고 저는 감히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가 정권의 나팔수일까요? 누구. 그들은 이제 정권의 나팔수 차원이 아닙니다. 정권하고 한 몸이에요. 운명 공동체가 됐습니다. 과거 보수 정권 때 나팔수들이 정권 입맛에 맞는 팩트만 골라서 보도했다면 혹은 불리한 팩트를 축소 보도했다면 지금의 정권 나팔수들은 팩트 중요치 않습니다. 전후 맥락 필요 없습니다. 냄새가 나 냄새가. 이러면서 미리 설정한 프레임으로 여론몰이를 해버리는 겁니다. 우리 편이 걸렸다 싶으면 인터뷰 판을 깔아줍니다. 조국의 딸 조민의 첫 인터뷰 김어준 방송이었어요. 나중에 사기범으로 확인됐던 윤지호, 장자연 사건 때 그 윤지호 인터뷰 판 깔아준 것도 김어준 방송입니다. 이번 정의연 사태 터지자 어떻게 됐습니까? 윤미향 처음 불러낸 것도 김어준이었어요.
정의연이 횡령할래야 할 돈이 있어야 하죠. 이런 질문하시면서 쉴드 쳐주고 지지층의 박수를 이끌어냈죠. 자고로 언론이라면 최소한 흉내라도 내려면 이펙트는 뭡니까?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야죠. 질문을 해야죠. 방어막을 쳐줄 때 쳐주더라도 하긴 스스로 언론이라고 한 적도 없으니까 따져봐야 소용은 없습니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은 끊임없이 언론개혁을 외칩니다. 검찰개혁에 이어서 언론개혁할 거라고. 좋습니다. 언론개혁 해야죠. 언론개혁. 그런데 누가 개혁의 대상일까요? 전 그 질문부터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 보수 정권 때 나팔수 부역했던 언론인일까요? 아님 현 정권과 한몸이 돼버린 권언유착 스피커들이 언론개혁의 대상일까요? 검찰개혁 주문처럼 외치면서 사실은 말 잘 듣는 검찰을 원하는 속마음. 사법개혁 기도문처럼 외우면서 사실은 우리 편 무죄 내주는 법원을 원하는 속마음. 그것과 마찬가지로 언론개혁도 구호와 속마음이 다른 건 아닐까? 이런 질문을 해본다 이겁니다. 그런데요, 전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51%, 상식과 합리를 가진 국민은 어디까지가 언론이고 누가 언론이라 칭하면서 사실은 정치를 하는 집단이고 누가 권력과 유착한 사이비 언론인지 국민은 훤히 들여다보고 있다 이겁니다. 단지 위세에 눌려서 침묵할 뿐인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검찰 수사, 법원 재판, 언론 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짓과 위선의 탈은 언젠가는 벗겨집니다. 그게 언론의 힘이라고 역시 믿습니다. 단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건 참고 견뎌야 하겠죠. 오늘의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